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의 이 추위를 무릅쓰고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달려온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진짜 춥죠? 네, 정말 그죠? 너무 춥습니다. 그죠? 예, 거기다 그 하얀 쓰레기. 네. 그저께까지 온 눈 때문에 하얀 악마. 지금 하얀 네, 악마. 네. 아니 이 남쪽은 있잖아요. 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진짜 악마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치워도 계속 눈이 쌓이니까. 군대 생각나요? 네, 저는 이럴 때마다 군 장병들 걱정이 좀 됩니다. 그죠? 네. 네. 맞아요. 네. 군대 있을 때 혹시 무슨 동상 같은 거 걸려본 적 없어요? 저는 다행히도 걸린 적이 없고 근무 나가면 꼭 발가락에 이렇게 붙이는 핫팩을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시절에 근무하고 밖에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얘기해요. 그냥 왜 눈치 보고 그래요? 그냥 근무 쓸 때는 가끔씩은 발가락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가락이 아팠던 기억도 나네요. 네. 아니 내가 오늘 하도 추우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요, 동상은 기본적으로 애들이 다 걸렸어요. 귀도 얼고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는 난방이라는 게 변변한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실에서도 난로 하나 한 반에 100명 정도 되는데 난로 도시락 하나. 올려두셨나요? 그게요. 그 도시락을 올려둔다라는 세대, 물론 올려둘 때도 있었지만 도시락 올려둔 세대는 그래도 좀 저보다 나중 세대예요. 생각해보세요. 도시락 100개를 올려놓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런 거 기네스북에 올라가요, 그거. 아니면 좀 그 반을 장악하고 있는 친구들만 올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진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 옛날 추억을 떠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 그러고 그 큰 교실에 난로 하나인데 그거 그 갈탄 떼고 조개탄 떼고 그랬는데 그거 참 정말 라떼는 전 라떼를 잘 안 먹어요. 네. 라떼 잘 먹어요?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라떼랑 라떼는 다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얘기 그만하라 이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진짜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교실에 에어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중앙 난방으로 해서 주로 그렇죠. 요새는 중고등학교가 대학교보다 어떤 면에서 시설이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특히 교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요새 사실 그 에어컨 없는 교실도 없고 그런데 참 그러고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난데 이들한테 되게 미안해. 수업 때 그러거든요. 왜 미안하냐면 나처럼 이렇게 세계 최빈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니네같이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저는 사실 어떤 때 미안하다. 내가 그러거든요. 근데 참 우리나라 많이 발전했어요. 예. 그리고 참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의견이 있으실 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전해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신 질문 드리는 거니까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라떼는 관련 이야기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요. 라떼. 순발력과 아이디어가 이 순발력 하니까 또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그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고 있는 것 같아. 예전부터 계속 의심이 들어요. 저는 얼핏 이념 성향도 보이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금요일 방송 때는 크리스마스니까 빨간색을 입고 올까 싶다가도 초록색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얘기합시다. 네. 자,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한동훈 이제 곧 전 장관이죠. 한동훈 전 장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식 지명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국민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내년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윤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는데요.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청년층, 중도층의 공감대를 이끌고
보수층도 재결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역할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장관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젊은 세대와 중도층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당원과 보수층의 총선 승리에 대한 절박함과 결속력을 끌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전국위 소집을 의결할 예정이고요. 오는 26일 전국위를 거쳐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연내에 비대위 출범이 마무리되는 것이 이제 생각하는 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총선이 111일 정도 다가왔는데 이제 한 장관이 이를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 장관이 이임식을 열어서 법무부 장관직에서 공식 사퇴를 했고 조금 전에 아마 소식이 전해진 걸로 아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제거한 것으로 지금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전 장관이네요. 네, 그래요? 이제 정말 전 장관이고요.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이었죠. 김기현 대표가 주류 희생을 둘러싼 당 혁신위와의 갈등, 여권 지지율 답보 속에 사퇴를 선언한 지 8일 만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관련해서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축하한다.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밝혔습니다. 최근 저희가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이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을 이끌 한동훈 비대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게 왜 하루가 멀다 하게 이 얘기를 맨날 하게끔 만들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바라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19대 총선 당시 그게 2012년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2011년 그때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모델의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뭐 미래 권력이 미래 뭐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소위 말하는 총선은 원래 회고형 투표 성격이 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혹은 뭐 야당 심판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론적인 성격을 미래지향적인 전망형 투표로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한 장관이. 네. 좀 센스 있게 이때는 그래요.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죠. 네. 그 평소에는 뭐 센스 있는 척하다가 진짜 내가 기침이 자꾸 나와요. 아직 감기가 안 났거든요. 아니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니까 네. 예, 계속해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다 말았군요. 미래 전망력. 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전망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게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뭐라 그러나 가까운 밀접한 관계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본인이 혼자 살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한동훈 장관은 뭐를 통해 가지고 돋보였냐 하면 야당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사이다 발언으로 이제 굉장히 떴는데 이제부터는 사이다 발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뭐냐 하면 이 소위 말해서 이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도 이제는 보여줘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전망형 투표로 바꿀 수 있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박근혜 비대위 때 생각나세요? 당시에 처음으로 정치권에 등장한 젊은이가 있어요. 누구? 이준석. 그렇죠. 오이 안 해요. 그럼요.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참신하고 영향력 미래가 창창한 사람들을 하고 동시에 김종인 위원장도 그때 당시 비대위원으로 참여했거든요. 이런 인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참신하다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 듣는 사람 물론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네. 김종인 위원장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대위원이었어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 물타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물타기라는 건 뭐냐면 상대 진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을 이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 민주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대의 논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보여줘야 돼요. 이래야만 소위 말하는 비대위가 비대위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될지는. 예.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NBS 여론조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긍정 평가가 33%, 부정 평가가 59%로 나왔는데요. 2주 전에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하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요.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30, 더불어민주당 29,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 모름, 무응답이 33%였습니다. 2주 전 조사랑 비교할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4%와 2%포인트씩 하락을 했고요. 정의당이 2%포인트 올라서 5%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또 내년 4월 총선에서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3%, 반면 견제론에 대해서는 45%로 집계가 됐는데요. 2주 전 조사와 또 비교를 해보면 여당 정부 지원론이 1%포인트 올랐고 견제론은 2%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총선에서 신당이 필요하냐 이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는 응답이 40%, 그렇지 않다가 53%로 조사가 됐고요. 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등 이른바 김장연대 퇴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31%,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응답이 56%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민주당 비주류 일각의 통합 비대위 구성 주장에 동의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선 47%가 그렇다, 42%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1%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랬죠. 정정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랬죠. 제가 이게 일부러 하도 그랬어요. 이 내가 볼 때 일부러 그랬어. 이 문장 왜 자체 일부러 그랬어요? 문장 자체 좀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다음 소식이요. 자, 여당의 김장연대 내가 너무 퇴진과 전공을 찔렀죠. 예. 자, 여당의 김장연대 퇴진과 관련해서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6%가 나왔다는 점, 또 민주당의 통합 비대위 구성에 대해 47%가 동의한다는 응답이 눈에 띄는 항목인데요. 관련해서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김장연대 퇴진, 김장은 다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퇴진이 별 영향을 안 미쳤다. 이게요. 너무 춥네요. 예, 그냥 그래요? 네. 사실 오늘 되게 춥잖아요. 네. 근데 있잖아요. 1%포인트 올랐다. 이야, 1%가 왜 올랐죠?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실 오차범위 따지면은 아무리 오차범위 내 저거라 그래도 최소한도 한 3%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는 뭐 떨어졌다 올랐다 얘기할 수가 없고, 전 여기서 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하인스워드. 자, 퀴즈 들어갑니다. 하인스워드 알아요? 하인스워드 이 NFL 선수 아닙니까? 맞아요. 네. 안 해. 또 저를 너무 괄시하고 무시하시고 멸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막 그냥 따지고 그러네요. 예. 예. 근데 하인스워드 같은 경우에 내가 그 얘기 왜 꺼내느냐. 깜짝 놀랐어요. 나 이번 여론조사 보고서. 예? 뭐냐면 하인스워드가 우리나라에 왔을 당시에 굉장히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혼혈 다국적 다문화 가정의 어떤 자녀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 막 그랬다가 하인스워드가 그 우리나라 계통인 거 아시죠? 네. 어머니가 우리나라 그렇죠. 분이잖아요. 그때 막 그러고 그랬다가 하인스워드가 다시 가니까 이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당히 좀 그랬는데,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우리가 전문용어로 쓰면 순혈주의가 그만큼 강하거든요. 순혈주의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순혈주의 때문에 사실 그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 독일에 10년 살면서 소위 말해서 그 민족주의적
이 순혈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좀 피해를 봤다기보다 정신적인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독일도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이전보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게 외국인 숫자에 반비례해요. 외국인 숫자가 많으면 없어져요. 역설적으로. 근데 적으면 굉장히 기승을 부립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살 때는 그게 굉장히 적을 때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에서 깜짝 놀란 게 이민 활성화에 대한 인식에서 이민해야 된다, 동의해야 된다가 51%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민에 동의를 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44%입니다. 물론 오차범위지만 이 정도면 오차범위 내지만 동의한다라는 게 훨씬 많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느낀 게 와, 우리나라 정말 수준이 굉장히 과거보다 더 지금은 이제 사실 굉장히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순혈주의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보다도 내 이익을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잘 풀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없는 노동력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혈주의 이런 것보다도 일단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죠. 저는 그 점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제가 주목할 거는 이민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라는 거. 솔직한 얘기로 이민 말고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순혈주의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편견을 벗어나서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건 아주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눈치를 보고 그래요? 제가 콜이 들어온 걸 무슨 내용인지 못 들었어요. 저도 못 들었었어요. 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통합 비대위 아이디어에 충정에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즉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주장하는 통합형 비대위가 들어설 필요성에 공감을 한 겁니다. 이 전 대표는 통합 비대위에 대해서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그나마 수용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한 것 같다면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요구가 연말까지 받아들여지면 탈당과 신당 창당 중단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 질문에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회동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 전 총리의 절박한 생각을 내가 다 아는데 결과로 나온 것은 없었다. 그것을 지켜보려고 예정된 방송 인터뷰까지 취소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실무적인 일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내년 초 신당 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을 현재로선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인데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비판하거나 만류하는 당내 목소리는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이 전 대표는 창당할 성격이 못 된다. 태생적으로 안 되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욕을 먹고 있다. 자기 지지층이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도 이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을 향해 왜 굳이 12월 말이라고 하느냐. 시간을 조금 더 가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관련에 대해서 발언도 했는데요. 민주정당에서 정당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이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이다라고 하면서 의견이야 얼마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표 어제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의해서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쓴소리는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신당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두 사람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신당이 나왔을 때 그 신당이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여론조사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여론조사들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적으로 볼 때 저는 30% 정도 뭐 긍정 평가가 나오면 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신당이 제1당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근데 저는 그 상황이라는 것, 제가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십시오. 지금의 상황에선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듯이 정치는 생물이니까. 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20여 명 되는 국회의원들이 계속 검찰의 소환을 만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총선 전에 만일 그분을 둘러싼 재판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볼 때에는 우선 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여기에 대한 판결은 가부간의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1심은.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있고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공천. 공천 지금도 여러 가지 이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잡음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명과 비명 간에 특히 친낙 간에 친낙 관련 정치인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으로 볼 때에는 뭐 부정적이지만 유부정을 그러니까 긍정 부정을 떠나서 이 궁극적으로 유불리를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뭐 이게 부정적인 여론이 많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움직임은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금의 상황에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논리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리고 첫 번째 소식에서 다뤄드렸던 한동훈 장관 이임식이 조금 전 있었고요.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정면 승부 그리고 YTN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막 속보가 올라왔어요. 네. 뭐 준비한 멘트를 한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막 준비를 했죠. 5초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들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비명계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오늘 SNS에 누가 하든 음주운전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력을 소환했고 내로남불 그만하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됐는데 과연 민주당이 이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의원이 민주당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아서 국회의원, 당대표 사퇴를 촉구한 적이 없다. 누구의 음주운전은 공직자가 절대 안 되는 사유고 누구의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가 문제이면 이 대표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경력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앞서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SNS에 어제였죠. 장관은 음주운전은 안 되고 당대표는 음주운전 해도 되나? 라고 하면서 국회가 솔선수범한 뒤 장관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이제 음주운전 문제가 불거지자 변명의 여지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명계에서 비판이 나왔는데 이번 비판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200% 공감 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정말 문제라고 보는 게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이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자 잘못하면은 한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해서 예를 들면 어쨌든 벌금이든 뭐든 이 소위 말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가 그때 젊었을 때 철이 없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끝나는 건가요? 예?
잘못했으면 그렇게 반성을 하면 스스로 본인이 공직을 맡지 말든지 이게 반성하는 태도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사실 유권자 여러분한테도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뭐 진보 보수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때 있잖아요. 그 공보물 오거든요. 그 공보물 봐요? 저 저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봤다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안 믿으셨잖아요. 야,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네. 굉장히 뒤끝이 있어요. 네, 그건? 제가 좀 뒤끝이 있는 그렇군요. 편입니다. 네. 뒷글 장렬하는데. 네. 근데 그 공보물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공보물에 다 전과 기록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전과 기록을 여러분이 보셔서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우리가 걸러낼 수 있거든요. 민주화 운동 당시에 막 그게 일어날 당시에 예를 들면 다른 죄목으로 걸린 이런 케이스는 저는 뭐 어쩔 수 없다고는 보지만 그거는 사실 1980년대 얘기고 예. 그 이후에 예를 들면 폭력, 사기, 음주운전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 이거는 선관위에서 어떻게 제어를 할 수는 없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권자들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저는 최소한도 이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고 예? 그리고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 처벌을 받았다라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그 선택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원욱 의원의 말씀 저는 200% 동의할 뿐만이 아니고 이 임명직 공직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사람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공직하면은 아니 다른 음주운전한 사람들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나도 이제 뭐 별 문제 아니겠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음주운전을 몰아내고자 한다면 정부, 정치권부터 솔선수범해야죠. 네. 그리고 만약에 정부나 정권 측에서 그거 못하면 유권자들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그리고 연말 연시 술자리가 잦아지니까 많은 분들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꼭 이용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